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요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맥스밀라, 이말리 이렇게 러너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육상 선수 지금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그 육상 선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진. 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좌측에 있는 선수가 이제 그 막스밀라, 이말리 그냥 케냐 그 육상 선수입니다. 예, 케냐 육상 선수인데 좀 사진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 육상 선수입니다. 예, 여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선수 케이스가 현재 지금 그 현안으로 세계 육상계의 현안으로 지금 떠올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스포츠의 공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인권과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까 합니다. 이 막시밀라 이말리 선수는 케냐의 그 육상 지금 그 단거리 100, 200 탑 랭커입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물론 지금 케냐는 보통 이제 중장거리 특히 이제 마라톤 강국이잖아요. 단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한데 지금 이말리 선수가 케냐 육상 단거리 최고 선수입니다. 케냐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가 아니지. 그렇죠. 현재죠. 아프리카 육상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육상 챔피언십에서 100, 200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선수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예,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선수인데, 근데 이제 약간 외모가 약간 이제 좀 여성다움보다는 약간 좀 남성 외모상으로는 좀 남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선수가 어떤 뭐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염색체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과다 생성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천적인 이제 그러한 뭐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안고 태어났죠. 출생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근력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남성 호르몬이 좀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좀 근력이 좀 강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러한 남성 호르몬 과다 생성증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선수가 파리 올림픽 올해 열리죠. 파리 올림픽 100, 200 기준 기록을 넘어서 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세계 육상 연맹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남성 호르몬 과다 생성증 때문에 출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계 육상 연맹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요건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이것이 과다하게 이런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는
여성 선수는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여성이지만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분비된다는 이유로 여성부에 출전할 수 없게 해놓은 거죠. 그렇다고 뭐 남성부에 출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리 그 테스토스테론이 그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남성부에 출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선수는 충분히 기록상 100, 200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케냐 국가대표로 지금 케냐 기록 보유자니까, 국가 기록 보유자니까요. 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 세계 육상 연맹이 십수년 전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러한 그 성전환 선수, 아마 여러분들 이러한 성전환,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여성부 경기 참가에 대한 논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뭐 성전환 선수들이 좀 뭐 보편화됐다고 할까요?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여성 선수와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 스포츠의 공정성에 반하는 그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또 이와 함께 성전환뿐만 아니라 이말리 선수처럼 또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하는 이런 선수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여성 선수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세계 육상 연맹은 뭐 성전환한 선수라든가 또는 이런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여성 선수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에 있어서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그 제도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메냐 선수, 그 선수가, 그 선수 아프리카 선수요. 그 선수가 그것을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바로 거기에 이제 해당, 그 선수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선천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 선수가 그래서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 그 선수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이 세계 육상 연맹의 그 제도 규정은 잘못됐다, 그것은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 중재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그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그러니까 그 규정은 무효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그런 수치와 경기력과의 어떤 그 상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일부 스포츠계와 스포츠 의학계에서는 그러한 테스토스테론의 또한 그 과다한 어떤 그런 분비가 육상의 어떤 경기력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견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그러한 어떤 과학적, 의학적 그런 연관성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무효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육상 연맹이 규정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면, 모든 그 종목이 아니라 여성부 종목 중에서 800m에서 1만 마일까지 그 경기만, 그 제도를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도 선수인가 파키스탄 여성 선수가 거기 또 이제 카스에 제소를 했는데, 그때는 카스가 그거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00에서 1만 마일 그러한 종목에서는 그런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여성 선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때는 이제 카스가 그 효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m에서 일반 마일 그 종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여성 선수는 참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말리 선수가 원래는 이 800m 종목 선수였었거든요. 이 선수가 2014년 18세 때에는 그 세계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제도 때문에 800m에는 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선수가 이제 단거리로 전향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100, 200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케냐 100m, 200m 기록 보유자면서 아프리카 챔피언십 은메달리스트까지 이제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몇 년 전에 세계 육상 연맹이 그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뭐냐면 이때는 모든 종목,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든 종목으로 확대를 하면서 다만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약화시켰죠. 그런데 이말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그 수치를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선수가 100, 200도 이제 출전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800m 금지를 해서 이제 출전하려고 100, 200으로 전향을 했는데, 단거리 선수로 전향을 했는데, 이때는 또 단거리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 제한을 두니까 결국 이제 출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술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그 기준의 아래로 떨어뜨려야죠. 그런데 이 선수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내가 선천적으로 내가 무슨 뭐 도핑을 해서 아니면 일부러 그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려고 어떤 무슨 약을 먹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단지 다른 여성 선수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 높다는 것, 그것 때문에 출전을 금지하는 거, 이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밖에 되는 것이냐. 된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 그대로 나는 저거 할 거다. 난 여기에 칼을 들이댈 수 없다라고 해서 저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출전할 수 있는 길에 나선 것은 뭐냐면,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이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번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케냐 선수, 이 선수 뭐 집안 형편도 어렵고요. 또 이 선수가 지금 그 애까지 있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 아프리카 선수들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 이런 스포츠 중재 재판소 변호사를 구해서 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할까요? 이 선수를 도와주기로 해서 했던 것이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포함해서 어떤 이런 리걸 비용, 법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수는 마지막으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한번 이 세계 육상 연맹의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무효 시키려고 하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계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이 선수는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릴지, 그건 아직 어떻게 보면 미지수이죠. 예.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가 이제 공정성이죠. 공정성. 모든 그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어떤 그런 토대에서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한 가치인데, 그런데 그 공정성의 한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까지 과연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봐야 될 것이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출전을 금지시킨다면 그러한 선수의 또 어떻게 보면 인권, 그죠? 인권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스포츠의 공정과 인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선수뿐만 아니라 막시밀라 이말리 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선수와 같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증을 갖고 태어난 선수들도 있거든요. 제법 있습니다. 그런 선수 경우는 결국은 여성부에도 출전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성부에는 출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세계 육상 연맹이 그러한 선수들만 모아놓은 다른 새로운 제3의 파트를 또 그렇다고 또 이걸 신설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선수들은 영영 육상 선수로서 국제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금 세계 육상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부 여성 선수들의 그런 그 남성 호르몬 과다 생성증을 가진 일부 여성 선수들의 그런 국제대회 참가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스포츠 공정과 그다음에 인권의 가치가 또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방송을 이렇게 이 주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